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S코넥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9663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10시 2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S코넥은 3% 정도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S코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현재 흘러가고 있는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코넥이라고 하는 회사는 대표적으로 이 스마트폰 또는 이 휴대폰이나 이런 IT 기기에 들어가는 금속 부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매출의 거의 87%가 휴대폰용 금속 부품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 뭔가 이런 이제 일자리 관련 산업도 하고 있죠. 이런 거는 약간은 좀 테마성으로 연동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얼마 전에 기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산업과 미래 친환경 산업들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 회사의 금속 가공 부품, 그 다음에 2차 전지 부품, 전기차 부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수소, 그 다음에 화장품 케이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만들어내는 이런 금속 부품이 스마트폰에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스마트워치에도 부품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제품이 갤럭시 태블릿 PC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어 VR, 가상현실 관련 이 부분에도 부품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 이 기어 VR 또는 이 가상현실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페이스북이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출시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한참 또 이슈가 됐었고, 가격적인 부분도 이전에 비해서 좀 저렴해지면서 뭐 완판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전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뭐 가상현실이나 이런 증강현실이 하나의 또 트렌드로서 좀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지난해 방탄소년단이 콘서트를 했는데 온라인 콘서트를 했습니다. 네, 온라인 콘서트 이런 걸 했었죠. 근데 앞으로는 뭐 이런 이제 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정말 이제 그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서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공연 문화도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런 걸 쓰고 들어가서 가상현실로 게임도 하고 또는 훈련도 하고 군사훈련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의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금 좀 부각되는 거 아니냐. 원래 이 4차 산업으로서 이 가상현실이 이전부터 좀 부각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시장 규모나 이런 것들이 더 빠르게 확산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좀 관심권에서 멀어졌었는데, 최근에 다시 또 VR 가상현실 관련 이슈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 애플 쪽에서 AR 글라스 이건 증강현실이죠. 요런 이제 제품이 나올 거다. AR 글라스나 눈에 이렇게 안경처럼 써서 보는 이런 이제 제품이 되겠죠. 이게 이제 애플이 뭐 이런 AR 글라스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내놓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결국에 이제 또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관련 이슈도 시장에서 다시 한번 또 부각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이 휴대폰용 금속 부품의 힌지라는 게 있는데요. 힌지는 이런 이제 접이식 부분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금속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어서 접었다 폈다가 가능한 그런 이제 부품을 힌지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이 접이식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폴더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스마트폰 시장에 대세로 좀 자리 잡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런 힌지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가운데 에스콘에게 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죠. 2019년도, 2020년도, 2020년도에 이런 이제 폴더블 폰의 판매량이 한 250만 대에서 300만 대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대신에 2021년 올해에는 이제 550만 대, 그 다음에 2022년 내년에는 한 1100만 대까지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애플 쪽에서도 역시나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폴더블 폰이 하나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또 작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 그런 이제 힌지 공급하는 이런 이제 에스코넥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참고해서 관심을 좀 두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2차 전지 부품 쪽에서도 역시나 이런 이제 배터리 소재나 뭐 안전 소자나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S사가 어디겠습니까? 삼성 SDI겠죠. 여기에 이제 승인을 받아서 품목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 속에서 이것도 또 2차 전지 또는 전기차 이런 쪽에 관련주로 또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수소 산업은 약간은 이제 뭐 미래 성장 산업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약간 좀 테마성이거든요. 아직 뭐 실적보다는 테마성이 좀 더 큰 것 같아서 이건 뭐 시장에서 좀 이슈가 돼야 가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업 속에서 어제 주가가 올라갔었죠. 어제 주가가 올라갔었고 전날의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시간에 상한가를 갔었던 이유는 다들 어제 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폴더블 폰, 그 다음에 뭐 Z 플립,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힌지 공급 또는 힌지 생산을 2분기부터 본격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제 떴는데 중요한 건 뜨고 나서 밀려버리는 안 간 것만 못한 상황들이 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에스코넥의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은 기술적으로 한 2,500원과 아래로는 지난 이제 연말에 찍었던 1,800원, 1,900원짜리가 뭐 거의 기술적으로 저점이 되고 있고, 위로는 2,500원이 저항이 되고 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죠. 음봉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결과적으로 뜨고 나서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했고, 오늘 추가적인 하락 속에서 깔끔하게 상승폭 전체를 다 반납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어제 수급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웠던 게 뜨고 나서의 수급의 형태가 결국에 그동안에 모았던 투신 어제 다 팔고 어젠가 엊그제, 엊그제군요. 투신이 어제가 아니고요. 투신은 그 전날 팔고 나갔고,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 이제 다 팔았고, 그다음 사모펀드도 다 팔고 나갔습니다. 어제. 이전에 쭉 사 모아놨던 거를 어제 이제 상승을 이용해서 싹 다 팔고 나갔죠. 그러면 이제 사모펀드 모아놨던 거 다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신도 다 팔았고, 그죠? 투신도 이제 뭐 다 팔고 나갔고,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도 팔았고 남은 건 이제 개인들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여기서 상승으로 간다,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좀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 하나의 큰 박스권인데, 박스권에서의 기본적인 전략이 이 구간은 뭐 저항대로 보고 있고요. 박스권에서 하단 자리는 이전에 작년 1월 달에 찍었던 이 구간이 하나의 지지 라인으로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주가의 위치는 박스권 돌파 실패 이후에 상단에 좀 가까운 그런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관망이 좀 요구되는 시점이 되겠고, 뭔가 어제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서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비중 조절이나 현금 확보가 좀 필요했던 구간인 것 같고, 그리고 재차 뭔가 이 종목이 여기서 다시 양봉을 터트리면서 넘어가서 안착을 하게 된다면 역시나 이 구간에서 다시 상승의 포인트를 보고 매수 자리를 잡아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이 박스권 흐름 속에서는 이 하단 자리, 내려왔을 때 뭐 이런 하단 자리에서 반등의 포인트나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볼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현재는 뭐 좀 관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요구되는 그런 이제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뜨고 나서 이제 음봉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뭔가 매수의 거래량, 이런 거래량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오늘도 역시나 하락하고 횡보하면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위축되어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봤을 때는 오늘은 이 어제 이제 발생됐었던 이 갭 공간, 결국에 이 공간을 다 메우면서
공간을 다 메우면서 잠시 또 쉬어가면서 뭔가 방향성을 좀 재탐색하는 그런 구간 속에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여기서 뭐 기업 VR 관련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일자리 관련 이슈라든지 수소 관련 이슈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된다면은 주가는 또 반응이 나오겠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좀 지금의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좀 관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요구되는 시점이 되겠고, 내려온다거나 했을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상승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따라붙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지션이 또 추후에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조금 이제 박스권 안에서 상단에 가깝기 때문에 관망이 좀 요구되는 그런 이제 구간에 위치를 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어제 상승해서 뭐 사모펀드 외국인들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다시 어느 정도 주가가 안정을 찾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나 외인들 또는 뭐 투신들 얘네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인다면 그때 가서 또 다시 뭔가 저가 매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올해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힌지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또 된다라고 하니까는요, 그런 부분에서 또 다시 뭐 실적적인 부분의 성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또다시 재부각됐을 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뭐 에스코넥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외 시황에 대한 내용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28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그런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추천 종목은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정도가 매일 아침 무료로 추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